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아침 8시 50분입니다. 오늘 지분경매 지난주에 이어서요, 공유물 분할 소송 심층 연구 3편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상속의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경매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 방송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연재하는 거니까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요, 앞에 들어가셔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시면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교재 갖고 공부할 수 있는 1페이지부터 뭐 끝에 페이지까지 또 이런 심층 연구까지 계속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에 강의 찾아가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일치월장 실력이 늘어납니다. 지분경매는 두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분경매 특강하고 실전반 모집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밴드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교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이렇게 발간된 책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꼭 실명으로 지분경매 찾으셔가지고 이 노란 바탕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아서 오시면 되고요. 특강 조금 전에 일일 특강은 올해 2019년도에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시작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 날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이 회비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분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과정과 나홀로 소속에 관련돼서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또 100% 매수 전략 같은 이러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지분경매 실전반을 운영합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심층 연구를 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아주 깊은 공부, 보통 일반적인 지분 공부를 하는 분들은 도저히 매수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수익률이 엄청 높으면서 해결하기 좋은 법률적 구성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그 나홀로 소송과 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깊은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6개월 수강 기간입니다. 이런 깊은 공부들을 하는데요. 일단 그 6개월 교육비가 300만 원이고요.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 원 하고요. 이거 역시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하는데 010-3033-9074 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그 공부할 부분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건데, 오늘 제목이 구분 소유적 공유 훼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소를 해야 되는 거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의 그 공유 재산은요, 이 공유 관계에 있는 재산만 그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그 오늘의 주 포인트인데, 공유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또 그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 아무리 그 대지는 공유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은 그냥 한 사람 단독 소유다, 이런 경우에 전체 대지와 건물을 공유물 분할 소송의 대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또 반대로 건물이 공유고요, 대지가 단독 소유일 때 건물만, 공유가 건물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물만 공유물 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경매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결국은 그 단독 소유된 건물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판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판례에 대한 요지인데요. 판시사항은 공유물 분할의 현물 분할 원칙 및 대금 분할의 요건인, 이건 지난 주에 했었어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 한마디로 공유물 분할은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대금 분할이 그 다음에 그 대금 분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공유물 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 2번인데요. 민법 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거의 그 요지가요, 요 밑에 이제 이유에 써 있는데, 여기 보시는 뭐 이 사건의 대지라 하면 해가지고 굉장히 3분의 2 지분권자인 원고가 대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결국은 이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가지고요,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간 사건인데, 결국은 이 법리를 오해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가 안 된다. 한마디로 대지가 공유냐 건물이 공유냐, 공유관계가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돼 있을 때는 토지 건물을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되는데, 토지만 공유고 건물은 그냥 한 사람 소유다 이럴 때는 토지만 해야 됩니다. 또 건물이 공유고 토지는 그냥 단독 소유다 이럴 때는 건물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요,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청구소는 각하가 되는 이러한 예를, 또 이런 그 종합 법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판례를 찾고자 하실 때는요,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 정보에 이렇게 판례 번호를 쓰든지 여기에 공유물 분할이라고 적든지요, 요 검색어를 적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법원 종합 법률 정보센터 해서요, 이렇게 검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판례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002-4580 판결을 집어넣은 거고요. 가나 다에서 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물론 이런 게 그 나도 있어요. 고등법원의 판례, 또 일반 하급심 판례는 뭐 가로도 나가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다 대법원 판례니까 완전히 확정 판결된 판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그래서 공유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공유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일부에 대해서만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지를 같은 사람끼리, 원고가 한 명, 피고 한 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같이 공유 관계에 있는 대지가 3개다 할 때는 이 3개를 전체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공유물 분할 소송의 대상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서로 그 합의가 됐는데 일부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 협의가 원래는 분할 협의라는 건요,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 간에 서로 협의가 될 때는 소송을 안 해도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지번 분할하고 서로 해소하면 되고요. 서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상대방의
그 지분을 금전적으로 매수하거나 또 내 거를 팔거나 상대방 거를 사거나 이러한 방법이 되는데,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2개는 이렇게 협상이 됐는데 1개는 안 될 때는, 협상된 2개는 그대로 그냥 서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 1가지는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소유권 관련해서 이 공유물 발생 원인에 따라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혼에 따라서 재산 분할하는 이러한 발생하는 공유관계 해소, 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재산 분할하는, 이혼에 의해서 재산 분할하는 것도 공유물 분할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련해서. 근데 상속재산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계속 얘기할 건데,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목적물이 상속재산이다, 재판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이다 할 때는, 잠깐만요,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상속재산이고 공동상속인이 공유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걸 청구해야 되는데, 공동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해서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또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인 공유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이러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의한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민법에 규정돼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는 상속재산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에 관해서 이 상속인들 사이, 피상속인은 망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 같은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은 이제 자녀들인데요, 아니면은 생존한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해주기로 한다, 이런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실행된 거라서, 그때부터 이런 상속에 의해서 분할 상속재산이 된다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하지만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할 때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소송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속재산, 이 제목을 잘 외워두세요. 공유물 분할 소에 의해서 할 수 없고, 이거 가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속인이 공유하는 경우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그냥 법원이 아니고요, 가사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은 민사법원에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게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거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도 가능한데, 어떻게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이를 종료시킬 수 있는가,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에 있는 토지에
이 위치나 또 면적 같은 거를 특정한 일부, 근데 서로 편의상 그 필지의 그 전체 평수에 대해서 내가 그 갖고 있는 면적에 대한 이 비율, 그러니까 이런 면적의 비율에 딱 몇 분의 몇이다라고 어떻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공유 관계에 있는 이런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일반 공유 관계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요. 자기 소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그러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내부에서 단독 소유예요. 밖에서 볼 때는 지분으로 보이지만은 내부 관계에서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 부분에 대해서 남의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공유자의 공유 해소 방법은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구분 소유적 공유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두 사람 이상이 한 필지 토지를 위치하고 또 이런 면적을 특정해서 각각 매수했는데, 이 자기 면적만큼 자기의 위치만큼 분필하는 절차가 어려워 가지고 분필 등기를 하지 않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매수한 부분에 대한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그냥 했어요. 이런 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내부적으로는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각자 특정된 갖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배타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토지 전부를 같이 공유한 거로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분필돼 가지고 가진 것 같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공유물을요, 분할하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해소 방법은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것이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이 토지, 지분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또 정리하자면 오늘 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속에 의할 때도요, 그냥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 경우에도 바로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심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거고요. 상속재산에 관해서도요,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 이렇게 공유로 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서로 공유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공유가 됐을 때 또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민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아직 상속에 의해 가지고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툼이 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공유물 민법에 규정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이러한 공유물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심층 연구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점점 공유물 분할 소송이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같이 깊은 심도 있는 공부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항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지분 경매에
투자에 임하셔야죠. 그냥 간단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이런 간단한 내용 갖고 하시다 보면요,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까지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전반은 수시로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2월 18일 날도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요,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